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기애라는 것과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죠. 국뽕이라는 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까지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 반응이 큰 타이틀입니다. 그 말은 핵심이 지금 자기애라는 것도 생존 본능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는 흔히 요즘에 보면은 명상을 하거나 또는 종교를 가거나 또는 기타 어떤 인문학 강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생존 본능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이 안전에서 구속력에서 넘어오는 자유로움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자유로움. 즉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죽으려고 사는 사람 없죠. 죽으려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참 재밌는 게 현상은 삶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삶이 역동적이라면은 죽음은 정적이죠. 이런 관계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하기가 빠를 것이라고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가라앉았네요.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있지만 그 외에 프로이드 학파 중에 하나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호숫가에 있는 자기 얼굴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는 그 사람 이름이 나르시 머식인데 그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시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러죠. 나르시시스트.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애. 이 자기애가 말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얘기죠. 오직 자기만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본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은 생존 본능은 자기만 보는 게 맞아요. 자기만 보는 게 맞는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생존을 위해서 관계적 안정을 찾는다 그랬죠. 그걸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무리짓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리를 짓게 되면은 일종의 집단적인 나르시시즘이 발생합니다. 집단적 나르시시즘.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독교, 우리는 불교, 우리는 최근에 문제됐던 신세계, 신머시기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를 요즘에 지켜가지고 난리 났는데 사실은 야들 하는 일도 생존 본능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무슨 당, 집단을 이룬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뭘 가지고 있죠? 핵심이 이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된 이념이 있습니다. 공통된 이념. 이 공통된 이념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 더 할까요? 히틀러가 그때 독일인들한테 했던 독일인들의 자부심을 건드렸죠. 자부심.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주입시켰죠. 이러한 집단, 뛰어나다는 집단, 뛰어난 집단에 내가 소속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이 집단에 의해서 자기 건 아니지만 집단에 의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집단적 자부심이 이제 요즘 말로는 국뽕이란 말을 쓰대요. 국뽕. 나라를 너무 우리나라 뭐 어떻다 저떻다 할 때 국뽕이란 말을 쓰죠. 또는 뭐뭐 빠 이라죠. 무슨 빠자 옛날에 뭐 박근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박근혜 빠라 그랬죠. 그리고 또 신문에 보면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들은 문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무슨 빠 또는 무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그냥 집단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자부심이라는 것은 남하고 나하고를 비교를 해요. 반드시 비교를 해서 배타적인 대상이 생겨납니다. 비교를 해서 내가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은 힘이 세진 느낌이죠. 힘이 세진 느낌이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할까요?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아닙니다.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서 뭐 우리나라에 이래 한 번씩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자들이 외국인이 한국에 왔는 목적과 상관없이 한 번씩 질문하죠. Do you know 김치? 김치 아냐? Do you know BTS? 너 BTS 아냐? 전에 뭐 싸이가 유행할 때는 강남스타일 Do you know 강남스타일? 하고 만약에 안다 또는 뭐 우리 집하고 좀 좋아한다 하면 그 다음날 뉴스에 확 나죠. 누구 우리나라의 강남스타일 싸이에게 관심을 보이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죠. 대한민국의 자부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그 밑에다가 어떤 애들이 댓글을 달죠. 야 국뽕 하면서 쪽팔린다. 국뽕. 옛날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우리끼리 하는 거 있죠. 우리끼리. 민족을 강조하는 거죠. 민족주의. 이런 전부 다 집단적 나르시즘입니다. 이걸 그냥 뭐 집단적 나르시즘, 자부심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생존 본능에 따른 그냥 무리짓기입니다. 이 무리짓기에다가 집단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그랬죠.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집단적으로 어떤 자기 주체성, 집단의 주체성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할 때 여기까지는 생존 본능에 따른 것이고 앞에 강의에서 제가 무리짓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당연한 생존 본능이고 생존 본능은 항상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존 본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프로세스를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그냥 죽어보면 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하다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느냐? 생존입니다. 생존 본능은 생존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의식적이 된다. 그래서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생존이라는 것은 나만의 생존이 아니라 공존으로 확대될 때, 즉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선택할 때, 그게 최상의 생존 본능에도 부합되는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뭐냐? 나의 희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의식적 선택이라 그럽니다. 제가 말하는 의식적 선택이라 해서 무슨 고상한 인간의 뭔가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존과 전체 사회의 생존이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즉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존. 이 의식적 선택이라는 공존이 반드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무리짓기나 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확대되더라도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삶에 거슬리지 않고 삶과 죽음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화롭게 존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집단적인 자부심을 이용해서 그러면 세계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세계 정복을 한번 해보자. 이건 지난번에 히틀러 얘기를 했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집단적 자부심을 이용해서 세계 평화를 만들자 했을 때 이 평화라는 말 속에 말하는 사람이 안정감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삶은 안정도 있지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자유로움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멈춰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는 것은 죽음과 관련됐습니다. 삶은 잠시 안정을 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식이 없으면은 세계 평화라는 것은 안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의식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얘기한다면 안정적인 역동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안정적 역동성, 즉 안정과 자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 집단적 자부심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배타성이죠. 앞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집단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다른 대상을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강제성을 띠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강요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아직 의식 자체가 의식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은 또 어디서 생기냐?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힘을 가지게 되면은 주체성이라는 말과 지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것도 인식하지 못하면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주체의 객체는 누가 되죠? 다른 대상을 노예로 삼겠다. 주체성이 강화돼 가지고 타인을 노예로 삼고 싶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지배 욕구라고 합니다. 지배 욕구. 지배 욕구라는 것은 자기의 주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 거기에 대해서도 일말에 다른 생각이 없는 경우. 이건 그냥 단순하게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내가 힘이 세니까 내 생존에 문제 없으면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반드시 집단적 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은 노예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대표자가 누구라 그랬죠? 히틀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빠져 있는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주가 생겨난 시간을 무한대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1도 되지 않죠. 무한대분의 1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주체성이라는 감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변화는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잠시 일어나가지고 내 이후의 삶이 완전히 고정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상 실현을 한다고 하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이상 실현을 여기 했다. 그렇지만 뒤에가 완전히 고정되어 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죽음과 동일한 상태가 되죠. 물론 그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본인만 처음에 일시적으로는 지배를 하는 거지만 조금 지나면은 그거는 금방 사라지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화무시비롱. 아무리 권력이 세더라도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뜻을 나타내죠. 곤불십년이라 하나?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하려면은 그 자체가 삶의 원리, 즉 삶은 항상 변한다는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아무리 근사한 걸 만들어도 이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점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 자신의 한 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죠. 죽게 된다는 생각했을 때는 이 변화의 시기를 영원한 시간대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영원한 시간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대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배의 욕구는 한참 내려가게 되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생존 본능에 따라서 집단을 이루려고 합니다. 생존 본능에 따라서 집단을 이루려고 한다. 왜? 힘이 세지니까. 힘이 세지면은 그 안에서 똑같이 주체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주체성이 자기 역동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타인을 지배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면은 타인을 배타하거나 강제할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인식할 때 사람들은 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뽕이 만약에 누가 두유노 김치 했다고 해서 그 국뽕이다 욕을 한다. 욕하면 그 밑에 또 댓글이 나오죠.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하는데 뭐가 그런 문제인데 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가? 이 말 속에 공격성이 들어가 있죠. 이 공격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가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생존 본능에 따라서 집단적 자부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애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애가 확장되면은 집단적인 자기애가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 또는 집단적 나르시시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집단적인 자부심, 더 쉬운 말은 무리짓기. 그게 이제 과해지면 이제 국뽕, 민족주의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근본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집단적 나르시시즘이나 집단적 자부심에서 빠져나와서 의식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